그러니까 유식에서의 식이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객체 발생될 때 어떤 자신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몇 차례 걸쳐서 만다라에 대한 기본적인 도형을 몇 개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때 너무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그 만다라 도형들은 우리가 직접 실험해보거나 그려보기도 어려워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좀 자, 이거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만들어낸 그 모래 그림이에요. 대체로 사슴의 가죽에 꽃가루로 그리거나 또는 모래로 이런 도형을 만들고 흩어버리면서 기도를 하는. 인디언들도 그런 거 있어요? 예. 저기 우리가 봐도 이건 이 도형들은 거의 인디안들의 그림 같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 겉에는 이 원형 속에 4명, 동서남북에 4명의 사람의 형상이 있고 이 전체를 둘러싸주고 있는 무지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쪽은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죠.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설명은 여기 이제 이쪽 아래에 있는 거 그냥 자, 4명의 그냥 쭉 읽어갈게. 그 4명의 사방, 동서남북에 대한 색깔을 표시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떨 때 쓰냐면 이 환자가 몸이 아프다든지 정신적인 갈등을 겪는다든지 뭐 불안하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 그림을 갖다 주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 부족 전체가. 그래서 이 어떤 개인적인 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저도 막 정리하면서 했는데 또는 한 개인이 또는 그 족장이 겪어야 되는 어떤 것들 또는 부족 전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우주의 힘과 일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형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꽃가루 길로 굴리는 것으로 전체를 되돌이켜줘요. 그래서 이거는 팔, 다리, 허리 등 신체 통증을 완화시킨다든지 정신적인 혼란 또는 두려움, 의식 상실 등을 방지해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게 제가 자료 찾다가 저도 이것은 수족의 그 모래 그림 나바우족이었네요. 나바우족 이렇게 그린 것들을 이건 나중에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바우족 주술사였던 사람과 인류학자가 다시 이 기억들을 재현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아니에요. 가끔 전에 한번 제가 첫 시간에 모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들 사슴가죽에 꽃가루 그린 것들 보여줬는데 그때 이런 도형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이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중앙에 푸른 물이 있게 한다든지 흰색으로 요 각각 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흰색, 푸른색, 황색, 검은색 각각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이 총 외곽의 무지의 인간을 돌리면서 보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리면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줬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자면 되게 이렇게 만다라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해져 있죠. 그죠? 너무 교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그 간단한 색연필 몇 개 가지고 이걸 그리면서 자기 내면을 찾아오는 것. 이런 간단한 이런 설명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리면서 자기 내면을 찾아오는 걸 그대로 인식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A4 용지 한 4개 정도 있고 동전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동전이 있으면 3개씩 쓸 수 있게 한 9개 동전만 좀 구해줘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뭔가 이것들 한번 우리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 간단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하시는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보조한다든지 해서 옷에 마크를 넣는다든지 또는 이런 오늘 지장보살이나 약사보살님을 모셔왔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국화된 개념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시중에 내놔도 괜찮은 도형을 쓸 수 있을 것 같으죠, 그죠?
이걸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사슴가죽에 있었던 그림들 몇 개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재밌는 사진 하나를 더 좀 보죠. 이쪽에 있는 거는 BC 2800년 정도 됐었을 때 시리아에서 발견된 도상이에요. 이미 여기에서도 이건 눈의 여신, 바라봄. 그래서 제가 미학에서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동전은 없나요? 아, 그럼 볼펜 갖고 해도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떤 전 세계의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도형에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불교 도형에서도 거의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이렇게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인간 의식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식이라고 하는 유식에서 식이 우리 내면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거든요. 자, 이제 간단한 실험을 뭘 해볼 거냐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할 때 제가 인간 내면 속에 깃들여 있는 어떤 식의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걸 할 거고, 이거 좀 지나서 몇 개를 해본 후에 여러분 앞에 그냥 편하게 그 A4 용지가 있어요. 그 A4 용지에다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한번, 원래 동전을 놓으면 그 동전은 이 가변성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건데, 동전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서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종이도 뭐 자기가 그럼 두 번 자기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한번 찾아드는 거예요. 요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이 동전에 또는 다음에 점 찍는 자리에 거길 이제 추상으로 찾아갈 때 이게 머릿속으로 찾아 들어가시는데,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다음 10년 후쯤은 어디에 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서 놓아보세요. 그 도형 내에서. 선택권 안에서요? 그렇죠. 이 도면 안에서. 그냥 그대로 뭐 쉽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심리 테스트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예,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그 현재 있는 동전의 자리 10년 후. 자, 이제는 그대로 자기가 1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지, 이걸 얘기하라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냥 저만 찍으면 돼요. 대신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10년 전에. 예, 10년 전에 있었던 자리를 한번 그대로 나와보세요. 제가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자, 이 대체로 여기서 찾아내는 거는 심리학자, 행동심리학자 중에 그린발트라는 사람이 이런 동양의 정신을 만나면서 테스트를 해요. 10개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해본 거예요. 이걸 놓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좀 전에 시리아에서 발견된 눈의 여신, 그리고 나바호족의 그 모래 그림을 봤는데, 여기서 찾아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들처럼 공간에 대한 상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사실. 이 실험 결과는 거의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거의 80% 정도가 됐었다네요. 놓게 되면, 전에도 한번 제가 왜 동양의 성당과 동양의 법당과 서양의 성당의 차이 때문에 서양인들이 동양에서 경악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행으로 놓여져 있고 종으로 놓여져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횡으로 놓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물화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요. 근데 풍경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 여러 사람이 들어있어도 이건 인문화가 아니고 이들의 풍경이죠, 그죠? 근데 한 개인의 초상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더 장치를 좀 더 세련되게 제가 했더라면 좀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첫 시작을 좀 어설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자기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찾으려고 할 때는 대부분 아무리 자기 에고가 허약하고 현재 불안하거나 하더라도 중앙에 놓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죠? 정 선생님 첫 중앙에 놓으셨대요. 이건 원래 이제 자기를 좀 더 해체하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자꾸 종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긴장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냥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0년 후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면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좀 근데 우리 식장님 좀 오른쪽으로 갔나요? 아, 제가 그림을 못 봐. 처음 시작을 저쪽 구석에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로 가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이것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성장이 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이렇게 모듈레이션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개념 속에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린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도표를 구분하면서 이것을 발달 라인으로 봤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대부분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일사분면에서 있는 것들로 많이 그려버리죠, 그렇죠? 우리 수학에서도 이런 인식 패턴이 우상안에 들어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아까 진선, 위성도 사실 이 4개의 분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의 영역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영역으로 이 부위나 이 부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사실 진리의 영역에서 자꾸 얘기하면서 범주를 겪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놔요. 이렇게 종교와 미학의 갈등도 간단한 심리 테스트는 아니지만 간단한 테스트 통해서도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어서 더 찾아봐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실험 심리를 주도했던 그린발트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서양, 제가 전에 락항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프로이트나 융로부터 배워나온 그 팀들에서 나온 장면들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인간의 뇌에 대한, 제가 뇌과학의 얘기를, 성법 스님도 문화라든지 철학적으로 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뇌과학, 뇌에 대한 검토다. 세 번째가 소립제라고 이렇게 전형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뇌에 대한 사진을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사실 낮과 밤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뇌는 그렇게 오래된 뇌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50만 년 이상이 되지 않았어요. 오래됐다 해도. 실제로 신석기 시대의 그 형이상학적 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신석기 때. 이때는 어떤 인간들이 우리랑 같이 살았냐면 현생 인류가 아닌 네안데르탈인이 같이 그 당시에 공존해요. 근데 이들은 실제로 우리 현생 인류보다 뇌가 무척 더 컸어요.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뇌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현생 인류들은 뇌는 작아지면서 좌뇌와 우뇌가 통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보의 축적량이 현저하게 더 늘어가요. 대신 그런 네안데르탈, 이전의 크로마뇽 이런 존재들은 가령 포유류나 파충류, 조류 이런 뇌를 쭉 습득하면서 이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뇌의 용량만 커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최근에는 컴퓨터로 얘기하면 한 286 정도의 컴퓨터가 나와도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386 이전 컴퓨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게 아주 요즘 뭐 이런 핸드폰으로도 이런 거 다 처리할 만큼은 간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담이 줄어들게 우리는 진화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이 대뇌 피질, 신피질이라고 그러죠. 이 신피질의 영역, 근데 이 신피질의 영역은 철저히 낮이 세계가 되고 있어요. 아까 왜 제가 그린발트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 것처럼 이제 그 어둠과 밝음 또는 뭐 태양과 달 이런 개념들을 실험을 해보면 거의 아주 유사하게 모든 인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왜 까르마나 윤회의 개념이 인도 대륙에서만 불교나 뭐 그 베단타 철학, 힌두이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 문화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인도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심지어 뭐 기독교에서도 그런 윤회 개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건데, 대뇌 피질은 그렇게 있고, 이 손에 운동중추라든지 뇌관, 그리고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의 뇌는 이때 비로소 이런 대뇌 피질을 제외한 이 정도의 뇌까지가 유인원이 아닌 포유 정도의 뇌예요. 이것들이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래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성된 개념들이 사실은 동물들에게도 어둠과 빛 또는 현재 위치를 포착하게 동물 실험을 하면 인간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쭉 읽어나갈게요. 그죠? 자, 보면 여기 가장 젊은, 아주 그 신피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젊은 세대에 속해요. 여기 대뇌 신피질은 낮이 세계와 trực接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나가요. 다시 말해서 문명을 이룩한 뇌는 여기에 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변연결한 뇌관, 소뇌 등 오래된 뇌하고는 무의식 과정과 철저히 관계되어 있어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양에서는 이미 이것을 전세의 어떤 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아프다니까 아프신 것 같아요. 이 꿈꾸기 밤에는 우리 꿈을 꿀 수 있는데 꿈을 꿀 때만은 예외적으로 이 뇌 전체가 다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이 대뇌 신피질은 어떤 정보들을 총량을 통제해버리고 변형시키고 상징이나 기호로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뇌는 이 안에서 치받아 오르는 어떤 내면의 압력들을 나 인간이 그대로 이 다음날을 유지하기 어려운 갈등들도 우리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지구 역사만큼의 어떤 흔적들을 내가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대뇌 신피질에서 해체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상징화시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쪽 설명은 무의식은 마치 무언가가 어딘가에 뭐 말도 제 그대로 보면 그대로 따왔는데 문법적으로 잘 말이 맞지 않아요. 어떤 알려진 것으로 있듯이 그렇게 이미지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는 바로 우리의 유식에서의 시계 개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도,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도 철학 쪽이든 불교 철학 쪽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어둠 속에서 뱀을 본 사람의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어둠이 아니고 이 밝았을 때 우리가 새끼줄이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공포는 사라졌다라고. 그래서 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원죄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 참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것들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불교적 각성은 이건데 사실 진선, 미성 이 네 가지 개념을 보면 과연 미학이 추구하는 것이 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좀 달랐다는 개념은 나온다고. 사실 어둠 속에서 새끼줄이라고 보았던 그 무엇은 뱀이라고 보았던 그 무엇은 밝았을 때 우리가 새끼줄이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묘한 어떤 의식작용을 쭉 탐색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학의 세계거든요.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온이 왜그 범이 뭐 이렇게 예, 예. 그런 스칸들, 예, 스칸들. 쌓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 같이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예. 쌓이고 이미 축적물들로 우리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실직연, 부처님 보는 그 방식이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실직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무상정등정각의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내 기억들, 내 경험들, 내 의미망 속에서 혼용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는 이해 방식이 다르고 저쪽 사람이 달라요. 또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어때요? 선거철마다 나오는 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 그냥 또 글을 막 찍어요. 그래도 우리 문리 뭐 이런 지방색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주 뿌리 깊은 내가 어디에서 컸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대기에 어떤 빗물의 세례를 어떤 달빛을 받았는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것 전체. 이 끝없는 유혹, 압도적인, 매혹적인 밤. 이 무의식의 세계는 그렇거든요. 우리 왜 그 강박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보면 가령 아침에 나가다가 문 잠겼는지 아닌지 때문에 막 수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손 씻어대는 사람들. 이런 강박은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 개인적인 습성들, 어떤 벽이 있다 그러죠. 그죠? 이런 도실적인 습관들 벽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벽들은 대부분 무의식이 우리를 추동해내는 어떤 거예요. 거의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서 참선시키면서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이것들은 사라지게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게 있다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다시 말해서 대뇌 변형, 대뇌 신피질이 이 통제력이 점점 더 커져서 동물적인 그리고 저기 양서류나 파충류나 아니면 저기 원시 진핵세포의 어떤 흔적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서서히 벗어날 거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있어요. 대신 이 무의식을 이렇게 보는 수행의 관점에서는 무의식은 철저히 악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을 존중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이 비로소 이 근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죠. 사실 이거는 더 오래전에 떠올랐어요. 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념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분석해 본다면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나올 때 이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싹은 그때 이미 싹 쳤어요. 데리다 같은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가들이 데리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대를 계몽이라든지 과거의 합리성의 세계로 얘기한다면 무의식이라든지 뭐 리비도 이런 개념들은 철저히 전 어둠의 세계였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서구에 전해졌을 때 오로빈도 같은 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정신분석 얘기하니까 야 니들 뭐 잠꼬대하는 것처럼 그런 걸 찾아가냐. 잠꼬대는 왜 희미하게 많이 떠듬떠듬 하잖아요. 그래서 업어보고 이런 식이고. 근데 인도라든지 불교에서의 정신에 대한 접근은 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뭐 한 200년, 300년, 400년 이때 이미 다 형성되잖아요. 200년 전후에 중관이 나오고 중관 철학이 좀 더 깊어지면서 무착이라든지 뭐 바수반도 이런 사람이 나올 때가 이미 400년, 뭐 450년 요때니까 이미 서구에서 발견한 너희들의 이 도구는 인간의 마인드를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대한 이해는 한참 아주 그 어린애가 그 걸음마 배울 때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게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일가를 해요. 근데 이런 말들은 널리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보세요. 그래서 이런 밤의 이미지가 낮의 이미지는 고형화되고 구조적인 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미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고영원에 있다, 구주종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구의 합리적 패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징적 이미지에 의해서 결합돼요. 이것들은 교육에 의해서 이런 무의식과 의식의 교차로 해서는 또는 물질, 이 몸과 영혼, 몸과 마음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상징적 이미지로 연결되지 어떤 교육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첫 시간을 얘기하면서 내부 의식을, 내부 시각, 엔토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 나가보면